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 한동진 상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눈 오는 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인트로를 열게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괄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술 성과를 공유하면서 우리 웨어러블 로봇을 나타내는 브랜드 엑스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로보틱스 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보 이 X는 사실 엑소스켈레톤 외골격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미지수를 상징하는 X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있는 불은 able 뭘 할 수 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무언가를 도와준다. 안 되던 걸 되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로보틱스 랩의 웨어러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로보틱스 랩은 현대자동차 내에서 Pros for Humanity라는 철학을 기술로 구현하는 연구 사업 조직입니다. 나아가서 기술로 따지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AI, 플릿 매니저, 클라우드 등등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1대1의 기술 스택을 구현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기술의 실효로 구현해내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Pros for Humanity 이 철학하에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어떻게 보면 히어로 프로덕트인 엑스블 숄더는 그 시작이 한 2018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북미를 중심으로 아니면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동차 OEM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프로덕트들을 공장에서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왔던 질문이 바로 우리 기술로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 그 당시 대다수의 자동차 OEM들은 이 제품을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도 아시는 현대자동차 북미 공장인 알라바마에 가게 되었고 여기서 우리 직원들로부터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들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취한 내용은 크게는 러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무조건 가벼워야 한다. 본인이 하는 작업 동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장 내에 배터리를 충전 관리할 사람이 없다. 따라서 충전할 사람이 없으니 충전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다. 또 땀에 젖으면 냄새가 날까 봐 걱정이 된다. 위생 이슈죠. 그리고 또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던지거나 밟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던지거나 밟거나 하는 이런 외부 자극에도 강인했으면 좋겠다. 또 입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대상의 객체에 손상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대상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부딪혔을 때 상처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아가서 한 가지 작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업에 따라서 도와주는 힘을 맞춰서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 사항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 뒤로 R&D 그다음 사업을 넘어서 가장 큰 가치인 어떤 고객 아니면 유저의 리퀘어먼트에 맞춰서 오늘 날까지 오늘 2024년 11월 27일까지 사실은 긴 여정을 해왔습니다. 그 여정에서 단순히 엔지니어만 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우리 직원들, 그리고 사업가,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이 여기 제가 표현한 것처럼 에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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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포트 노력해서 오늘 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처음에 들었던 질문, 우리 기술로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 오늘 제가 그 대답을 예스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은 오늘 단순히 보여드리는 걸 넘어서 내년, 후년 계속해서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 융합된 서비스 솔루션들을 계속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그 기저에는 핵심 가치인 아까 Progress for Humanity, 그다음 기술을 공유한다.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진 기술을 향유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착용 로봇도 이미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이 다음 프로덕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메디컬 엑소스켈레톤도 차기 프로덕트가 이미 구현이 되어 있고요. 엑스블 숄더를 넘어서 이제 어깨를 넘어서 허리 보조까지 제품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작을 열게 되었는데요. 제가 엑스블 숄더의 어떤 기능이나 특징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엑스블 숄더가 지닌 강력한 장점과 효과,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까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엑스블 숄더를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엑스블 숄더를 개발하게 된 배경과 주요 기술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 주실 관절 로보틱스 팀 윤주영 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엑스블 숄더 기술 개발 스토리를 발표하게 된 윤주영입니다. 저희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정의 행복 또는 워라밸, 그리고 그분들이 생산하시는 제품의 품질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문제고,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작업 현장에서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로보틱스 기술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근골격계 질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엑스블 숄더에 적용하여서 이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 현장에는 뭐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여전히 사람이 손이 직접 닿아야만 해결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물건을 놓거나 물건을 옮긴다거나 또는 뭐 팔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비틀면서 작업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두 팔을 높이 올려서 장시간 동안 반복하는 자세,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작업에서는 몸이 팔에서 이렇게 멀어진다거나 아니면 팔을 이렇게 높이 든다거나 이런 동작들을 하면 할수록 구조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어깨 관절은 외부의 부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충돌증후군 또는 오십견 등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어깨 관절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희 이 어깨 관절은 이 사람 인체 관절 중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큰 관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근육과 많은 인대들이 복잡하게 이 관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나 인대가 뭐 충돌을 한다거나 아니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다면 굉장히 민감한 관절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무게를 들고 뭔가 반복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 어깨 부위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계속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성차 의장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손끝 품질을 요하는 여러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더커버 작업 또는 타이로드 핀 체결 그리고 히트 프로텍터 장착 등과 같이 자동차 샤시 하부에서 부품들을 체결하는 그런 공정들이 있습니다. 이 작업들은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들을 하루에 적게는 3,000번, 많게는 5,000번 이상 반복하고 1년에 200일 이상 이런 장시간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깨 관절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작업에 대한 피로와 부담감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깨 관절 부담과 근피로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직접적인 작업 현장에서의 인체 데이터를 측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그래프와 같이 실제 조립 공정에서 인체 데이터를 측정을 했고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작업 공정마다 동일한 범위 내에서 약간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패턴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상단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인체 해석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고 실제 작업 부하 분포 내에서 어깨 관절축에 걸리는 토크 부하 레벨도 유사하다는 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팔을 움직이는 이 각도가 낮은 각도에서는 저희가 보통 무거운 물건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공구들을 이렇게 들고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서 어깨에 많은 부하가 걸렸었고 만약에 팔을 이렇게 높이 올리는 이런 작업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공구나 아니면 맨손 작업들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관절의 움직임이 많았었기 때문에 모두 다 부담이 많이 걸린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엑스볼 숄더의 근력 보상 범위와 보조력 수준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상 범위는 저희가 75도에서 120도 범위로 설정을 하였고 보조력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깨에 걸리는 부하의 한 50% 정도를 경감시켜보자라는 목표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력 보상 범위와 이 보조력을 적합하게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능을 만들 수 있는 멀티링크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저희가 연구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근력 보상 모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세 개의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그 근력 보상 모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 크랭크 축에 6절 형태의 멀티링크 구조를 연결하고 하우징의 각 링크들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회전을 시켰을 때 스프링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게 됩니다.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메커니즘이 동작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각도에 따라서 스프링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 길이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이 길이의 변화가
탄성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저장하고 방출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보조받고자 하는 이 작업 각도에 맞춰서 그 특정한 각도에 가장 큰 힘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봄 메커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토크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각도에 따른 토크를 만들어낸다라는 표현으로 토크 프로파일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멀티 링크 구조는 어떻게 보면 제조와 조립이 굉장히 간단하고 또 그 각 링크에서의 마찰에 대한 기계적 손실들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동작 효율이 높은 걸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멀티 링크 구조는 이렇게 이제 링크 조합에 따라서 개발자가 원하는 토크 프로파일들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 크랭크 축과 하우징에 결합된 링크의 길이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은 링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이 그래프가 실제 토크 프로파일, 각도에서 어떤 토크들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프링의 힘을 표현하는 그 스프링 상수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이제 힘을 조절하는 거죠. 다양한 토크 프로파일 형태에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구조를 찾기까지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토크 프로파일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근력 보상 모듈의 그 멀티 링크 메커니즘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단순히 그냥 힘을 보조한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근력, 움직임 또는 착용을 하고도 잠깐의 그 휴식 시간까지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려를 한 것이고요. 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토크 프로파일을 결정하고 근력 보상 모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만들게 된 이 토크 프로파일의 근력 보상 모듈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두 가지 종류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형으로 작업 자세에 민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균일한 보조력을 생성하여서 보조력의 이질감이 없이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가 어떤 토크 프로파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절형입니다. 조절형은 팔을 올릴 때는 어떻게 보면 보조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제공하고, 팔을 내릴 때에는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였고, 작업 환경에 따라 자세에 따라서 보조력의 위치, 최고 보조력이 제공되는 위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저렇게 화면처럼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이 근력 보상 모듈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자세에서 보조력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근력 보상 모듈을 기반으로 저희는 그 엑스블 숄더의 컨셉 모델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단에서 말씀드린 실제 완성차 조립 공정에서 취득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체 해석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상이긴 하지만 착용 전과 후를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한 사이클 작업을 하는 동안 어깨 관절에서 상완 관절, 견쇄 관절, 흉쇄 관절 이런 쪽에 걸리는 어떻게 보면 관절에 대한 반발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하였고, 결과론적으로는 어깨에 걸리는 반발력이 최대 60%가 경감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사용자들에게 이런 근력 보상 모듈을 착용을 시키고 착용자에게 근전도 센서를 붙여서 실제 근활성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데이터를 저희가 획득할 수가 있었고, 어깨 주변을 구성하는 각각의 근육에서 최대 30% 수준의 근육 활성도가 감소되는 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검증된 저희 엑스볼 숄더의 근력 보상 모듈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볍고 경량화해야 되고 그리고 내구도가 높았어야 됐습니다. 무게로 인한 어떻게 보면 착용의 피로감과 장시간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경량화는 꼭 실현해야 됐던 부분이고요. 그와 더불어 내구 품질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설계 반영을 하였고요. 고성능 차량에서 사용되는 탄소 복합 소재와 내마모성 소재들을 적용해서 저희가 초기에 설계했던 구조 대비 40%를 경량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우징의 경우에는 위상 최적화 기술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강성은 유지하되 경량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였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모듈에 적용을 하여서 모듈당 한쪽 모듈당 700g이라는 무게로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면서 하루 종일 작업자분들이 착용하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수준임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볼 숄더는 또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거칠게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환경에서도 사용자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실제 차량에서는 사고의 충격으로부터 그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그 실내에 적용된 소재들의 설계 법규 기준이 존재합니다. 엑스볼 숄더도 마찬가지로 승객 보호의 기술을 적용을 검토를 했고요. 사람과 직접 닿는 인터페이스 부분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착용을 위해서 엑스볼 숄더는 이제 사용자의 팔에 이제 근력 보상 모듈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완전히 안전하게 수납될 수 있도록 팔 받침 구조를 설계를 하였고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에도 날카로운 부분이나 이런 파손이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내충격 소재를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엑스볼 숄더는 파손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에서 가지고 있는 품질 신뢰 기준, 품질 신뢰성 기준을 근력 보상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3개월간 60만 회 이상의 가속 내구성 시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계속적으로 지금 내구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품질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속 내구 시험을 하면서 매 횟수마다 이 토크 프로파일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품질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실시간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으면서 품질의 관리를 통해서 이런 품질 관리를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용되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출시 이후에도 이런 검사들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내구성 시험에 대한 좀 기술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구 시험에 사용된 기술은 혹시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엑스볼 맥스라고 하는 의료용 착용 로봇이 있습니다. 이 착용 로봇에서 개발된 컴팩트한 액추에이터 기술, 설계 기술하고 제어 기술로 지금 내구성 테스트하는 장비를 구현을 하였고요. 고정된 RPM과 어떻게 보면 고정된 범위, 이 동작 범위에서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영상과 같이 실제 작업 현장 이 환경을 모사한 그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션들을 만들어서 가혹 시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구 시험에 관한 데모는 지금 저희 뒤쪽 전시존에 가시면은 또 더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발표가 끝난 후에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엑스볼 숄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이상의 다이나믹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동작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은 저희가 이제 동작 범위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로 사람이 입고 테스트한 게 아니고요. 양팔 로봇을 이용해서 검증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 시험 컨셉은 저희가 그 하치 착용 로봇을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KSB 3726이라는 그 예비고시에 로봇을 활용한 착용 로봇 성능 검증 방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참고하여서 이러한 시험 컨셉을 저희가 준비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그 로보틱스 랩 안에서 만들어진 착용 로봇의 안전과 이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이런 선제적인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랩만의 내재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엑스블 숄더의 역동성을 어쩌면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엑스블 숄더는 다양한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던 기능은 편측 사용에 대한 니즈였습니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쪽 모듈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저희는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 그리고 독립 사용이 가능한 모듈 형태의 구조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편측 사용은 작업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팔을 한쪽에만 보상력을 제공을 하고 다른 한 팔은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다양한 그 현장에 맞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고요. 또 이러한 이제 탈부착 구조는 세탁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땀이 나거나 뭔가 오염이 된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세탁, 그러니까 의류와 기구부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작업복이나 워크웨어와도 결합이 충분히 가능한 형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엑스블 숄더가 로보틱스 랩만의 내재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검증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로보틱스 기술과 함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주영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을 텐데요.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엑스블 숄더 개발팀의 노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엑스블 숄더가 오늘날 국내 산업 현장에서 나아가서 전 세계 시장에서 지닌 가치와 경쟁력이 무엇일까? 로보틱스 1팀의 김영훈 팀장님을 모시고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훈 팀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엑스블 숄더의 사업화 발표를 맡은 로보틱스 사업 1팀 김영훈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엑스블 숄더의 출시를 여러분에게 알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윤주영 팀장님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로보틱스 랩이 사업적인 관점에서 왜 이 제품을 개발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발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거를 개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도 2010년 39세에서 올해 지금 43.8세로 증가하였고 제조업 분야의 경우에도 43세로 지금 10년간 약 3.8세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전체 근로자 10명 중에 3명은 50대 이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작업과 연계되어 있는 근골격계 질환자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이제 직접적인 의료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사회적인 비용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평균 연령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근속 연수가 길다 보니까 근골격계 부담 작업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제조 공정의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려서 작업해야 되는, 즉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공정들이 작업자들의 어깨 부위의 근육, 관절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로보틱스 랩은 저희가 선행 연구 개발했던 로보틱스 기술을 가지고 저희 이런 내부의 현대차, 기아 작업자분들의 작업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나아가서 이런 엑서블 숄더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깨 근력 보조를 위한 착용 로봇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로보틱스 기술만 가지고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걸 착용할 작업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22년부터 24년까지 약 300여 명의 현대차 기아 생산직 근로자분들에게 저희가 선행 연구 개발했던 제품을 들고 가서 입혀보고 그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 개선에 계속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현장 작업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열띠게 피드백을 주셨고 각 작업장의 안전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많은 요구 사항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현장의 목소리들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착용이라는 그 본질에 대한 목소리였습니다. 착용을 하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이 무거워서 장시간 착용했을 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웨어러블이기 때문에 입고 벗는 것이 그냥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업 중에 만약 쉬어야 될 때 내가 무슨 장비를 입었다가 벗는 것처럼 매번 벗고 입고를 반복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착용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정에서 일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신체적인 체형의 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팔을 들어 올리는 각도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체형이나 공정의 종류에 맞게 팔 각도에 따른 보조력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고요. 또한 이 로봇을 착용하였을 때 팔의 가동 범위에 제한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용성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에서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강조 주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관리의 용이성입니다. 공장에서 땀이 많이 나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작업용 조끼나 이런 것들처럼 편하게 세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았고, 배터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충전이나 사용 이런 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는 방식으로 꼭 개발해 달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현장에서 들었던 착용성, 사용성 그리고 관리 용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 엑스블 숄더의 개발에 녹여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거쳐서 저희가 개선한 제품을 가지고 현장에 다시 찾아갔을 때 저희가 개선 전 제품에 비해서 작업자들의 만족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16%포인트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게 실제 투입이 되었을 때에 사용하시겠냐는 의향을 물었을 때에도 대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 단순히 그냥 작업이 편하다, 힘이 덜 든다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작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다. 후배들에게는 이런 제품이 있어서 후배들이 안 아프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런 자존감이 회복됐다와 같은 이런 목소리들도 들을 수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엑스블 숄더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약 300여 명의 작업자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개선을 했다는 점,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런 사용성, 착용성, 관리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앞서 윤주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량 소재들을 적용하고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을 하면서 장시간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는 무게, 경량 제품을 만들었다는 점도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탈착식 구조를 통해서 관리하기에도 용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편측, 즉 한쪽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리미엄 소재들을 활용하였다는 점도 저희는 이거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과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격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제품을 이제 팔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판매하려는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엑스블 숄더를 통해 삶이 바뀔 수 있는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하나가 삶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과장된 표현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서 원래 좋아하던 운동이나 취미를 그만둬야 됐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혹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은 업무 중에 어깨 통증으로 매일같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엑스블 숄더라는 작은 제품 하나가 삶의 경험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 근로자 수는 약 2,500만 명이고요. 그중에 제조, 건설, 농업, 중공업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약 25%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 안에서도 매일같이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국내에서만 약 18만 명 이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엑스블 숄더가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국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들 중에서 약 60%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호소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평균 연간 휴직 일수가 약 14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은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근데 그런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엑스블 숄더를 로보틱스 랩 안에서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를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가까운 시일에는 저희가 먼저 테스트를 했던 현대차 기아 공장에서부터 보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국내 공장들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테스트했던 공정에서부터 보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공정이나 아니면 작업자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 보급 수량을 점점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희 현대자동차 그룹의 약 27개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룹사 계열사를 중심으로 먼저 이제 제품 보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일부 그룹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행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걸 빨리 만들어 달라, 우리도 써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근골격계 질환이 국내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6년도부터는 해외로도 본격적으로 판매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은 근로자들의 보호,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이 저희의 주요 시장이 되겠습니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자동차 제조업에서 시작하면서 제조업 쪽에만 적용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이나 조선, 항공, 농업과 같은 타산업 분야로도 저희가 판매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은 조끼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내에서 작업을 하는 자동차 제조업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끼 형태로 된 것인데, 예를 들면 건설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안전근해 하네스라는 이런 장비들을 장착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기술에 대한 거를 설명드릴 때 저희가 모듈형으로 만든 게, 그 모듈형을 해서 각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그런 착용부 형태에다가 저희 거를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군에도 저희 엑스블 숄더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끼 형태 외에 다른 착용부하고 결합된 형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그 컨셉을 뒤쪽 전시장에 같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을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저희 로보틱스랩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엑스블 숄더에 대한 구매 문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우선은 저희 이제 B2B, 그래서 고객들은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일단은 저희가 판매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구매 문의를 받게 되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단순히 이거를 이 엑스블 숄더라는 하드웨어를 단품으로 판매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대차 기아 내부 공장에 적용을 할 때에도 이게 이 공정에 적합한지 그 과정들을 판단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가져갈 때에도 그때 이제 필요했던 과정들을 같이 이제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작업자 보호를 위해서 경영진이나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엑스블 숄더를 도입하려고 해도 이게 우리 공정에 맞나? 얘를 도입했을 때 과연 작업자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엑스블 숄더를 도입을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공정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엑스블 숄더를 도입했을 때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컨설팅을 같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차 기아 공장에 엑스블 숄더를 적용할 때 어떤 공정에 적용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이제 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모션 센서, 그리고 근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작업자의 동작을 분석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인체 동력학 모델을 이용해서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어깨 관절에 걸리는 이제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현대차 기아 공장에 들어갈 때에도 이 엑스블 숄더에 적합한 공정들을 1차로 선별하고 거기에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이제 인체에 착용하는 센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영상 기반으로 작업을 분석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센서를 이용하거나 이런 영상 기반으로 해서 작업 동작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엑스블 숄더에 대한 도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거는 엑스블 숄더라는 한 개의 제품이지만 저희 로보틱스랩은 이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라인업으로 봤을 때는 어깨 보조에서부터 허리 보조, 그리고 다른 부위로까지 이제 라인업을 다각화할 예정이고요. 방금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센서나 AI에 대한 기술들을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웨어러블 로봇과 센서 기술들을 결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웨어러블 기반의 작업 현장에서의 산업 안전 보건 솔루션으로 저희가 이것을 발전시킬 거고, 이를 통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을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저희 로보틱스랩은 인간을 향한 진보라는 비전 하에 육체의 한계를 만난 사람들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 인간의 모빌리티 발전을 이뤄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